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띵동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띵동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띵동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그림책 리뷰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제 거의 리뷰 끝 시간쯤에 네. 제가 그랬죠. 그럼 다음은 이재용 그림 네. 있잖아요. 네. 네, 죄송해요. 이재용 그림 작가님이 아니고요. 김재홍 작가님의 네. 그림책을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 작가님은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림 안에 희망을 또 부어 넣어주시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을 찾다 보니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김재홍 작가님의 그 그림책들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김재웅 작가님은 이 자연과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자연과 아이들을 잘 행복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동강의 아이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글도 작가님이 쓰셨네요. 네, 글 그림 네네. 모두 김재웅 작가님이 하셨는데 그 글 그림 다 하신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요거 맞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숲속에서 하고 네네네. 네, 하고 거의 이제 그림을 글을 많이 그리시는 네, 그리시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작가님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요 두 권의 책을 보시면 작가님의 그런 마음이 자연과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동강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여요? 남매? 남매 맞아요. 네. 남매가 엄마를 기다리는 장에 가신 엄마를 그런데 기다리는 업힌 게 동생 같은데 동생은 되게 행복한데 업어주는 오빠는 뭔가 조금 힘들다. 시름이 있어요. 시름이 엿보이나요? 네, 표정이 네.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의지할 오빠가 있어서 엄마는 없지만, 네, 그래서 장에 가신 엄마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동강의 아름다운 강과 산을 굉장히 이 작가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시고 계속 돌아보시고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내셨어요. 장날 어머니는 팥도 팔고 콩도 팔러 장에 가셨어요. 돌아올 때는 색연필도 사오고 동이 또 운동화도 사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간 거죠. 장에 가신 엄마가 언제나 오려나. 그래도 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펼쳐진 이 자연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한참 동안이나 이 풍경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김재웅 작가님의 또 매력은 이 그림책 속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요. 저 수능 그림 좋아요. 네, 좋아요. 처음 볼 때 근데 몰랐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퀴즈 뭐 숨은 그림 찾기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요 자연의 형상을 딱 이용하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펼쳐내셨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딱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여기 보시면 큰 새가 나요. 큰 새야, 우리 엄마 어디까지 오셨니? 물어보는데 첫 번째 볼 땐 제가 몰랐어요. 근데 큰 새 보이시죠? 네네, 저 보여요. 오, 여러분도-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네, 찾아보세요. 네. 이 큰 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 또 가시다 보면 또 여기도 또 나오는데 여기는 아기 고마 그럼 우리 엄마가 내 색연필도 사셨니? 라고 물어보죠. 이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아기 곰이. 그렇구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악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미친 모양까지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이 뒤에 이렇게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그걸 찾아보시면서 보시고요. 또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도 만나죠? 근데 여기 앞장면에서 이렇게 바위에 떨어진 병 형상이 이렇게 또 이렇게 형상화 되면서 애들이 공룡이랑 막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룻배 타고 오시면서 누가 여기다 병을 버렸노 하면서 주워 가시는데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여기 아빠는 등장 안 하시지만 오빠 엄마는 언제 오셔 그러고 있다 그럼 아빠는 그러는데 아빠도 이제 여기서 딱 모습이 보여. 아, 네. 아, 약간 탄광초 맞아요. 모자 쓰고 여기, 계시는 여기. 동강이잖아요. 네. 강원도니까 또 그런- 아빠도 탄광에 돈 벌러 가셨으니까 이따가 있다고 보이시죠? 네. 네. 멋지네요. 너무 멋지죠? 예, 이렇게 자연을 네,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가에 가서 보시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자연의 이 형상을 보신 거예요. 그 자연이 말을 걸어온다. 아, 그거 너무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아요.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이 작가님의 또 이 예리한 관찰 역할로 또 상상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펼쳐졌어요. 그 제가 보면서 이렇게 했고 또 이분이 나중에 저기 뭐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답도 아, 뒤에 또 미리 이렇게 정답지가 해주시고 있었군요. 네네. 이 뭐죠? 그 숨은 그림으로 따로 그림 원화 전시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화를 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건강의 아이들 너무 또 한편에 참 뭐죠? 수채화를 또 보는 네.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건강에 아름다운. 래프팅 하러만 갔었지. 아. 이렇게 멋진 수능 그림 있을 줄은 또 어, 몰랐네요. 그렇죠. 네. 네. 건강하면 래프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저는 아직 래프팅도 두 가지를 다 잡아있네요. 네, 네네. 네, 이것과 같이 또 음. 엄마가 성근을에 그따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 엄마. 전국민의 선그 자장가로 많이 불렀던 노래죠. 네, 그런데 이것도 요 책과 함께 또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 우리 전 국민의 동요로 많이 불려졌던 엄마가 섬그늘에 불 따러 가면 이상교님이 글을 쓰시고 김재영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요 뒤에는 또 작가님이 두 분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뒤에 또 숨은 작가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요 동시를 쓰신 분. 하고 요거에 또 곡을 붙여서 네, 노래로 만드신 분이 계셔요. 이제 두 분 다 초등학교 교사이셨는데 6.25 전쟁 때 한 2년 그 선생님이 부산에 피난을 가셨다가 부산의 작은 섬에 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이제 바닷가 일하러 나가시고 혼자 쓸쓸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요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곡을 붙이셔서 네, 또 그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요. 그분이 이제 곡을 붙이셔서 이렇게 동요로 만드셨는데 요거를 이제 이상교 작가님이 이렇게 늘 이 동요를 자주 부르고 보다 보니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막 풍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셨고 거기에 또 우리 김재용 작가님이 그림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셨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글과 그림의 조화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한편에 이제 풍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왜 김동성 작가님 김동성 작가님의 그림 책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김동성 작가님도 아름다운 글, 그러니까 본인 직접 작가님께서 글을 쓰지 않지만 결이 잘 맞는 글을 잘 맞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처럼 네. 김재웅 작가님도 그렇게 네. 좋은 글에 잘 맞는 그림을 이 글과 그림을 잘 매치된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 쉽지 것 않죠.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게 있어서 맞아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보면서 특히 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장의 그림이지만 요거 읽으면 그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철썩철썩 멀리서 가까이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끼룩끼룩 파도 소리에 섞여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려옵니다. 또 산기슭 동백나무 숲 사이에서 외딴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준 막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글만 들어도 막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죠. 예, 끼룩끼룩 갈매기가 좀 날아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도 이렇게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지만 동백꽃들이 막 이렇게 뜯어져 있고 떨어졌어요. 딱 요것도 그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셨는데 요걸 또 읽어보면 외딴집 앞마당에 햇볕이 비스듬히 내려옵니다.
엄마는 빨랫줄에 깨끗이 빤 빨래를 나란히 널어요. 엄마 엄마! 동이가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동이야 엄마하고 그림자 밝기 할까? 응 좋아 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이야기를 딱 글로 표현해 주니까 이게 또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사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면지에 동백꽃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예. 굴 따러 가는데 웬 동백꽃이 나올까 싶었는데 어. 이렇게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어. 저도 왜 생뚱맞게 이거 왜 꽃만 네. 이렇게 있지? 맞아요. 굴이라고 선생님 했을 저요. 것 같은데 아 동백꽃이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동백꽃들이 네. 크진 않지만 색깔이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 진짜 이게 너무 살아 나온다는 그런 게 그런 있어요. 느낌을 많이 들었고 동백꽃 너무 떨어지는 예쁘다. 네. 너무 예쁘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엄마가 굴 따러 가시고 아이가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이렇게 집에 있는 이 강아지 또 야옹이 또 저 끼룩끼룩 갈매기도 또 갈매기. 오네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동백꽃도 있고 해서 사실 이야기가 구슬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렇게 또 친구들도 같이 놀아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름다운 면도 제가 따뜻한 면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또 결국에 아이가 지쳐서 엄마 언제 오나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잖아요. 사진 같아요. 아 사진. 사진 같다고. 아 사진. 사진. 페이지마다 동백꽃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라 껍데기가 소라 있는데, 껍데기. 그러니까 여기 글의 표현에는 이제 엄마가 불러주는 그 파도 소리의 자장가, 그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이 들었다 하는데 어디선가 진짜 귓가에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듯한 그런 소리도 이렇게 음향적인 막 효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이런 모습, 네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내셨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네, 그런 책이었어요. 지금 우유수염님께서 네. 그림만 보아도 위로와 따뜻함이 느껴져요라고 음. 지금 댓글을 주셨어요. 네. 직접 보시면 더 따뜻함이 네.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우유수염님 감사합니다. 네. 그 김정 작가님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믿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나오는 그림책으로 제가 그다음 리뷰를 할까 하는데요. 네. 아이와 엄마, 그다음에 엄마의 품입니다. 저는. 네네. 엄마의 품은 박철님의 시로 네. 김지영님께서 그림 그리셨고요. 바우솔에서 펴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 표지에서 이 아이가 주머니 저게 뭐지? 표지 볼 때 그랬었어요. 네. 그냥 뭘까라고 했는데 이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 엄마의 품은 자, 이렇게 엄마의 품 장마 때였대요. 여름이죠.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장마철 사이사이 햇살이 비치면 엄마는 논으로 피살이를 나가셨다. 제가 피살이란 말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벼들 사이에 있는 피 같은 거를 이렇게 뽑는 것들을 피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엄마가 이제 그 피를 뽑아 논으로 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1학년 아이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엄마가 그렇죠.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물주전자에다가 이제 엄마의 목마를까봐 배고플까봐 물주전자에다 물을 기르고 주머니에 놓는 게 바로 뭐지 봤더니 크림빵이었어요. 네, 크림빵을 들고 엄마한테 가요. 네, 근데 표정이 되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표정이죠. 엄마 새참 갖다 주는 맞아요. 근데 여름철 장마니까 얼마나 날씨가 변덕스럽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두두두두 왜 장마철 정말 태풍 오는 날이면 시커매지잖아요. 네. 어른도 아무도 없는 논두렁길을 걷는 게 좀 무서운데 네. 이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딱 그거예요. 빠밤 빠바밤. 자, 엄마로 향해 갈 것인가? 다시 집으로 갈 것인가? 자, 갈래길에 이 아이가 선택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시 집으로 갈 것인가? 제가
근데 이 아이는 한동안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엄마를 향해 달려가죠. 제가 저 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엄마가 있는 곳을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엄마 단어만 들어도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이 빗속을 뚫고 막 가요. 그랬더니 저기서 엄마가 이렇게 만나죠.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엄마가 막 그래요. 너 여기 왜 왔어? 집으로 가야지. 왜 왔어? 등짝을 막 때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림 안에서 엄마의 고무신이 한쪽 벗겨져 있어요. 네. 얼마나 아이가 저 빗속에서 오는 아이를 보고서 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이 신발이 벗겨진 줄 모르고 이 아이를 막 말로는 왜 왔어? 라고 했지만 이제 아이를 잘 만났으니 안도의 한숨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꼭 안아주는데 여기에 저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안아줬더니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엄마는 새로 낳은 달걀처럼 맑아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새로 낳은 달걀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새로 낳은 달걀은 이렇게 색깔이 뽀얗고 그런가 이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한동안 저희 아이 얼굴을 달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뽀얗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표현, 이 장면을 보면서 엄마의 그 웃음과 또 아이의 그 느껴진 따뜻한 품이 이제 엄마인 저로서는 참 이 가슴으로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엄마 엄마의 입장에서 품, 네. 보니까 참 더 좀 와닿는 그쵸. 책이죠. 네. 그리고 제 두 번째 사실 제가 김재용 작가님의 그림책을 처음 접한 건 이 책이었어요. 영희의 비닐 우산. 네. 저는 이거를 한 5년 전인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책이 되게 일찍 나왔더라고요. 네. 2004년인가 2005년에 되게 오래된 책인데 지금 봐도 되게 옛날 책 같지 않고 요즘 나오는 그림책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김재영 작가님이 몰랐어도 이 책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영희의 비닐우산. 이 책은 윤동재 시 김재용 그림 창비에서 펴는 책이고요. 여기 되게 타이틀이 되게 재밌어요. 우산에서 빗물이 톡톡톡톡 떨어지는데 우자 글자에 탁 떨어지는 이 타이포의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우산이 손잡이가 아래로 지금 돼 있죠. 그런데 끝 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길래 우산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자. 그 영희의 우산은 그 영희라는 아이가 주인공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희가 우산을 들고 가다가 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거지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김정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유화하고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서 막 밝고 맑은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깊은 느낌이 있는 그런 그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이제 보통 아이랑 이렇게 이쪽 부분을 보면 좀 무섭다고들 많이 얘기들 하는 페이지였긴 했었어요. 근데 다들 이 거지 할아버지를 툭툭 치고 가고 그 문방구 앞에 계셨던 그 아주머니도 막 가게 앞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멀리 그 흙과 비가 섞여진 그 어두운 장면 뒤에 이렇게 초록색이 뭔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는 약간 희망을 보이는 듯한 색깔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우산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래서 영희가 그 거지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그 아이들의 생각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아이한테 아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그거 어쩌면 영희가 자기 상상 속의 이야기를 본 걸 수도 있어요. 그 거지 할아버지는요. 돈이 많은 재벌가일 수도 있어요. 굉장하고 그러니까
그 영희가 놓고 간 우산을 쓰여준 우산 안 갖고 갔죠. 그래서 영희는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펴내볼 수도 있다고. 약간 환타지가 돼버린 네, 그런 이야기도 이 책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그림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나누는 것도 되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림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관점이 너무 음.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영의 비는 우산 한번 꼭 보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영의 비는 우산 다음에 선생님께서 한번 다시 네. 제가 또 하나 준비한 책은 숲속에서예요. 이 책도 이제 그 그림 김재웅 작가님이 쓰셨고 길벗 어린이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다 뭐 저기죠 그림 초록이죠. 네, 숲속에서의 제목같이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도 다 초록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이 책은 저 이 책을 보면서 그 황수원님의 소나기가 네네네. 떠올랐어요. 뭐 러브 스토리는 없지만 그리고 이 책에는 또 그러니까 이제 숨은 그림이 네. 동강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 책은 더 좀 사실적으로 숲속에서의 숨은 그림 찾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진짜 이건 찾아보시면서 제가 이거 이렇게 숨은 그림이 있는지 모르고 저도 처음에 봤어요. 그러다가 여기 뭐가 있네 그러다가 나중에 뒷페이지 보니까 이거 정답은 없을까 했는데 뒷페이지 또 정답이 있어요?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아이들과 같이 찾으면서 보시면 좋을 책이고요. 이렇게 시골의 동네 이렇게 마을에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있죠. 미역 네네. 감아 보셨어요? 미역? 그럼요. 같은 세대? 아. 저도 저희 자랐던 동네 냇가에서 이렇게 개구리 헤엄치면서 네 놀고 또 옷 저기 젖으면 다 빨아서 이렇게 돌 위에다가 널어서 말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온 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쩐지 약간 잘나요 옷부터가. 세련됐어요. 리본핀을 묶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란 네. 고무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이제 만남이 이렇게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너무 귀엽다. 그렇죠. 너무 리얼한 것 같아. 표정 하나하나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집으로 갔다가 다시 심심해서 다시 이 아이들이 그저 냇가에 놀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 나옵니다. 근데 숲속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숲속에서 숨어 있는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아마 지금 그렇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가까이 보지만 그림책을 좀 멀리서 보면 네. 보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그래서 네 보이시죠, 선생님? 저는 막 보여요. 막 찾고 계시죠? 네, 막 찾고 있어요. 네, 여기도 나무 안에 지금 또 네네.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또 아이가 근데 가다가 이게 다치는 일이 생겨요. 넘어져서 그 얼마나 무섭고 또 아프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동네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서 만나면서 집으로 이제 잘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이 책 아주 푸릇푸릇한 숲속에서 네, 숨은 그림 찾아가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네. 책입니다. 숲속에서. 그 김종 작가님의 그림들은 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영의 비닐 우산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아까 거잘아버지 나왔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좀 드러내는 책이라면 같이 좀 같은 맥락에서 그의 가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참 유명한 작가님이신 이제 권정세 선생님께 네. 글에 김지영 작가님의 그림을 입히셨는데요. 그 아까 영희의 비늘 우산 보면 제가 아까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림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초록 어두운 반면에 저 멀리서 영희의 비늘 우산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약간 소외된 누군가에게 조금씩 내 손을 내미는 듯한 희망이 보이는 그런 거라면 여기도 빗물에 이렇게 반사된 주인공이 이 친구가 창섭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근데 참 해맑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진짜 희망을 많이 얘기하고 싶으신 작가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의 가을. 아직 가을이 지금 만추의 시즌이잖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권정생 선생님의 그 생가에서 이 생가에서 글을 쓰고 계실 때 그 창섭이라는 아이가 놀러 와요. 네. 16살. 근데 이 친구 약간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신체도 지적인 장애도. 그런데 글을 쓰는데 자꾸 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밝은 친구인데 근데 건정 선생님이 글을 쓰고 계시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심심한 거예요. 같이 나랑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선생님은 좀 글을 써야 하니 대꾸를 안 해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목소리로 서생이도 nen가 싫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내가 싫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그 미움과 그런 것들을 받았을까요? 선생님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권정생 선생님께서 같이 그러면 우리 누워서 노래나 부르자. 근데 두 분 다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먹을 네. 건 없고 노래나 부르자. 그렇게 그런 시간을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그 네. 창섭이라는 친구가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프다고 이번에. 그래서 또 배 옷을 잘 똑바로 안 입어서 배에 찬바람 들어가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쫓아냈죠. 네. 그런데 뒷날 창섭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네. 있게 됩니다. 영희의 비닐 유산도 그렇고요. 그의 가을도 그렇고요. 네. 그 깊은 그 맛을 제가 지금 다 리뷰로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좀 돌아봐야 하는 네. 내 이웃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깊은 울림이 있었던 네. 저에겐 그런 두 그림책이고요. 김정 작가님께서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그림책들은 다 시에다가 그림을 입히신 책들인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름이라는 네. 요거는 제가 표지만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공광유시 김재용 그림 바우슬에서 펴냈는데요. 아까 뭐 엄마가 그 숲에서라든지 동강도 그렇고 작가님께서 자연을 깊이 바라보시고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런 느꼈던 것들을 시에 다시 그림을 입히신 네, 책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가을 하늘이 높잖아요. 구름도 예쁘고 네. 그 구름을 보면서 아이야 보면 되게 좋은 책이있다 싶고요. 좀 바쁜 일상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 구름 가운데 그 어른의 상상력도 한번 네. 그 한번 바라보시면 이 지나가는 가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여유롭게 보내시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김정 작가님의 그 책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조금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연과 함께. 좀 바쁘게 달려가는 걸 잠깐 멈춰. 그리고 한번 돌아봐봐라고 네. 말을 거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돌아보는 게 나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내 주위의 이웃도 한번 돌아봐봐라고 네. 말을 거는 것 같은 네, 그런 책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우유시험님께서 네, 살아있는 것 삶을 살아가는 데는 모두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많이 긴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그림책을 나눌 수 있어서 네. 저희가 되려 기쁘고요. 네, 저희는 또 오늘로 이제 김정 작가님의 책들 한번 쭉 보여봐 드릴게요. 네, 오늘 리뷰한 책들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이고.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토닥에 오셔서 네, 보실 수 있는 책들도 있고요. 네. 한 장 한 장 깊게 한번 그 작가님이 약간은 색깔이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깊은 그 색감에 빠져보시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시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